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제조업 이한희TV입니다. AI와 함께하는 제조업 혁신 시리즈 제3편. 오늘은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문제 해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영혁신의 과제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리고 도출된 과제의 솔루션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종합소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여주는 예는 타이어 금형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매출 1000억 정도 수준의 회사입니다. 공장은 한국과 루마니아, 중국 3개소에 있고 주요 고객은 타이어 제조 글로벌 탑 10 회사가 주 고객입니다. 고객의 요구는 단단기 요구가 있고 6주에서 4주로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수주 생산을 하고 있고 고객별 납기 준수를 각각 요구하고 있고 주문이 각각 들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문제점은 납기를 지키기가 어렵고 표준화에 의한 생산이 어렵고 연속 생산이 어려운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수주마다 사양이 다르고 설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리드 타임의 문제와 또 수작업 공정이 많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익이 작은 구조로 갖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청사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는지, 예를 들어 수요 예측력을 높여서 선행 생산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사양 접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또 연속 생산을 통한 공장 부하 밸런스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네크 공정의 사전 파악으로 선행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생산 계획의 수립의 평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서 이 공장을 디지털 기술로 체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하고 싶은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든 이 프롬프트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사 개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나 생산 거점, 비즈니스 특성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납기라든지 사양 결정이라든지 리드타임의 문제, 또 수작업의 문제, 인건비, 원가, 이익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선 희망사항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체질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경영혁신을 기획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AI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첫 번째,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개요를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챗GPT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첫째, 수요 예측력을 향상하면서 선행 생산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둘째, 설계 시간 단축 및 고객 사양 접수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셋째, 연속 생산을 통한 공장 부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넷째, 네크 공정의 사전 파악 및 선행 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째, 생산 계획 수립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인건비 절감 및 자동화 공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획안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납기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둔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6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고 그 6대 개선 과제별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제시했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력 향상 및 선행 생산 가능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기반의 수요 예측과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면 생산 자원의 최적화, 재고 관리 효율화, 그 다음에 납기 준수가 향상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는 이 회사가 가야 될 지향점과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방향에 맞는 합당한 디지털 기술을 소개하고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이와 같은 경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경영혁신 전반에 대한 기획안을 아주 훌륭하게 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챗GPT가 제시한 경영기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타이어 금형 제조 기업의 경영혁신 지향점과 방향에 있어서 회사 계열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얘기했고, 요청사항을 얘기했더니 챗GPT는 경영혁신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크게 제조업에 대한 경영혁신의 지향점을 프롬프트를 설정했을 때 문제를 구체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회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챗GPT가 제시한 답변입니다.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고 실행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경영혁신의 6대 과제를 가지고 로드맵을 설정해서 혁신을 지향해 간다면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 상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6대 전략 과제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수요 예측력 향상 및 선행 생산 가능 구조에 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력 향상 과제에 있어서 프롬프트 두 번째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수요 예측하는 방법론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수순과 이를 위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여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제시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더니 챗GPT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방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되며, 특징을 선택해야 되고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되며, 세 번째는 모델 선택 및 학습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모델 평가 및 검증을 해야 되며, 다섯 번째는 수요 예측 및 검사 분석을 해야 된다는 AI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하는 방법의 순서를 먼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인프라는 ERP 시스템이라든지 CRM 시스템, IoT 센서 등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도구가 필요하다. 예측 결과와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두 번째, 데이터의 준비에 관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수요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측면에서는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이력이라든지 검색 패턴이라든지 계절별 요인 또는 프로모션 데이터 등을 수집해서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AI 모델은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제품별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고관리, 물류 최적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결과로서 아마존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적시의 제품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과로서는 재고 관리가 효율성이 올라가서 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인해서 재고 비용이 줄어들었고 불필요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줄였다 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과는
고객 서비스가 개선이 됐다. 예측된 수요에 기반한 계획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요구를 신속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개선됐다 하는 식으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력을 향상하는 과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전략과제 프롬프트는 수요 예측력을 향상하는 과제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하는 방법론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수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방면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수요 예측 방법과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요 예측 데이터를 준비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방법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준비, 특징 선택, 모델 평가, 수요 예측 및 결과 분석으로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하기 위한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첫 번째의 프롬프트에서는 전략과제에 대한 방법론을 요청을 했는데 그 순서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제시했을 때 챗GPT 답변은 전략과제의 전개 방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한 설명 등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하는 방법,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일을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짬으로써 이제는 경영혁신 과제 중에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경영혁신의 로드맵과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과제 발굴 프로세스입니다. 과제 발굴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를 추출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문제를 추출할 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로직 추리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로직 추리에서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 분석에 들어가고 또 문제 분석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랬을 때 핵심 요인이 찾아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개선의 방향을 정하고 그 과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문제 해결 실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수순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문제 해결 수순은 사람과 팀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토의해서 이슈를 발굴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과제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각종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를 모아서 반복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이슈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팀 워킹 투게더 방식이었지만 챗GPT를 활용하면 이 3단계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 버립니다. 챗GPT가 가지고 있는 LM이라는 방대한 그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문제 추출과 문제 분석과 과제 도출을 내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을 해서 한 번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첫 번째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두 번째 챗GPT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걸 사람이 검토를 하고 또 틀린 부분을 수정을 요청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재답변을 받고 만족스러우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 챗GPT가 제시한 답과 사람이 생각하는 가설과 일치성 여부를 점검한 후에 그거를 사람이 판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보완 요청을 하든지 만족스러우면 그걸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 추출, 문제 분석, 과제 도출이라고 하는 이 기락인 그 프로세스가 사실은 생략이 되는 것이고
그 프로세스 상에서 나타났던 시간상의 문제나 정보의 부족의 문제나 판단의 미스 등에 의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발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축이 되고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혜를 주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예측에 관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의 개인별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것은 출장 보고서나 분기별 시장 조사 보고서나 클레임 보고서, 고객 송부하는 이메일, 주문서, 납품 확인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한지,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저장과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례도 소개해달라라고 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분산된 정보죠. 개인들이 갖고 있고 이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현재 보유한 데이터는 영업사원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 출장 보고서, 그 다음에 분기별 시장 조사 보고서, 또 클레임 보고서, 또 고객이 송부한 이메일, 주문서 및 납품 확인서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거에다 추가로 더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데이터라든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의 데이터라든지 경쟁사 정보라든지 재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라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라든지 계절적 요인, 판촉 마케팅 활동 데이터 등은 개인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챗GPT를 통해서 수요 예측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집하는 방법은 자동화된 데이터로 수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ERP가 있다든지 CRM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메일 및 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사원의 고객 정보와 보고서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으로 모아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와 센서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재고 데이터, 제품 출고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 단계입니다. 그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중앙 집중화와 관리 용이화가 용이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중복을 없애고 오류를 수정하는 정제 작업을 통해서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AI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을 위한 모델 학습과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 시계열적인 분석 모델을 만든다든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든지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예측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장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관한 커다란 방향과 지향점을 얘기할 뿐 아니라 수요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며 어떻게 저장하며 어떤 단계로 분석하는지까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수요 예측 데이터 관리나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가 제시한 아이디어 리스트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현재 문제점은 뭐고 개선 아이디어는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뭐고 개선 아이디어는 뭐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뭐고 개선 아이디어는 뭐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단계로부터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로드맵을 만들고 액션 플랜을 만들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AI를 활용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사 전체 문제에 대한 지향점과 혁신의 과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수요 예측의 과제를 예를 들어서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현명하고 바람직하고 아주 효과가 있어 보이는 안을 제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형 만드는 기업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본 것입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현상을 프롬프트를 제시했을 때 경영상의 전략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을 보았으며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슈를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실행과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요구했을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합으로 해답을 찾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매우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챗GPT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정확하고 빠른 방식이 될 것입니다. AI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서 기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더 추가해서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정확한 지식과 더 많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공지능을 제조업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